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나 잡티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나이 들며 생기는 피부 변화가 그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로 피부가 밝아지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작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돈 1,000원도 들지 않는 이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며 생기는 피부 고민, 주름과 잡티로 속상해하셨죠. 이 나이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제 환자들은 피부가 환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정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셨지만 얼굴에 생긴 검은 점과 깊은 주름 때문에 점점 카메라를 피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손주들에게 예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세안을 추천드렸고 단 5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잡티가 옅어졌어요. 손주들이 예쁘다고 하네요. 그 후 할머니는 손주들과 사진 찍는 걸 다시 즐기시게 되었고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약도 비싼 크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방에서 꺼낼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3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이 들며 생긴 주름과 잡티를 줄이는 간단한 비결. 둘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셋째, 피부가 좋아지면서 되찾는 자신감과 삶의 기쁨입니다. 이 비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제가 이 방법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994년에 겪었던 어느 특별한 날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하루하루 환자들을 만나며 바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늘 쓰던 세안제에 주방에 있던 베이킹소다를 한 꼬집 섞어 본 거예요.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기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안을 마친 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한 톤 밝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잔주름마저 덜 두드러져 보였죠. 처음엔 설마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매일 저녁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잡티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화장품과 시술을 접해봤지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변화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방법을 환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김미영 할머니셨죠.
할머니는 얼굴에 생긴 검은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손주들과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께 꼭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 세안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미소 지으셨죠. 하지만 5일 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만큼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검은 점이 흐려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예쁘다고 하네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기를 다시 즐기시게 되었고 손주들과의 추억을 더 많이 남기셨다고 해요. 이 간단한 방법이 한 분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 들수록 피부의 잡티와 주름이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합니다. 65세를 넘기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지죠. 게다가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약해지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져요. 이 때문에 잡티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0%가 피부 건조와 잡티로 고민한다고 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비싼 크림이나 시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베이킹소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수천 명의 환자들과 이 비결을 나누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예를 들어 77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연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에 거친 피부와 잡티 때문에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불편하셨다고 해요. 젊었을 땐 피부 걱정 없었는데 이젠 늙었다고 포기해야 하나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베이킹소다 세안을 권해드렸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주방 재료가 아닙니다.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나이든 피부에 특히 좋은지 그 비밀을 다음 파트에서 과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이킹소다가 왜 피부에 이렇게 좋은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처음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주방에서 빵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그 베이킹소다가 피부를 매끄럽고 밝게 만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재료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듯 나눠보고 싶어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베이킹소다는 화학적으로 탄산수소 나트륨, 즉 NaHCO3라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여러분의 피부는 자연적으로 약산성을 유지해요. 이 약산성 환경은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표면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산성도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잡티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의 과도한 산성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균형을 맞춰주고 쌓인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정희 씨는 비싼 화장품을 수년간 써보셨지만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칙칙해서 실망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돈만 쓰고 효과는 없어요. 뭘 해야 할까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이정희 씨에게 베이킹소다 세안을 추천드렸어요. 한 달 뒤 그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정희 씨는 그 후로 비싼 크림 대신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사용하셨고 피부 건조함이 줄어들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방법이 한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시중에는 각질 제거를 위해 거친 스크럽이나 화학 필링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피부를 자극하고 심지어 손상시킬 수 있죠. 나이 든 피부는 얇고 민감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게 작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비용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입니다. 슈퍼마켓에서 1kg짜리 베이킹소다를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비싼 레티놀이나 비타민C 세럼은 한 통에 수십만 원이 들지만 베이킹소다는 비슷한 효과를 훨씬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하버드 피부과 학회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야갈 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면 피부의 수분 손실이 20% 줄어들고 각질 제거 효과는 30%나 향상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가 실제로 느끼는 변화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최형숙 할머니는 피부가 늘 건조하고 잡티 때문에 화장도 잘 안 받으신다고 고민하셨어요. 할머니는 비싼 에센스를 써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포기 직전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베이킹소다 세안을 권하며 보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촉촉해지고 잡티가 옅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볼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동네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간단한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킹소다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각질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세포 재생을 돕는 과정이 함께 일어나죠. 하지만 이 방법이 다른 피부관리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나이든 피부에 특히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비결을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며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도 이 변화에 과하게 푹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을 생각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레티놀이나 레이저 시술을 해볼까 고민하시며 찾아오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부작용 때문에 망설여지죠. 오늘은 베이킹소다가 이런 고가의 피부관리법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나이든 피부에 특히 잘 맞는지 이야기하듯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비결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줄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레티놀 같은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감한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면서 레티놀을 썼다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71세 최미형 할머니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레티놀 크림을 써보셨지만 피부가 따끔거리고 건조해져 결국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비싼 돈 들였는데 피부만 더 예민해졌어요. 말하며 속상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베이킹소다 세안을 권해드렸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피부가 편안하고 얼굴도 밝아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 있을 줄 몰랐어요. 베이킹소다는 레티놀처럼 강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다음으로 레이저는 어떨까요? 레이저는 잡티와 주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지 않을 때도 많죠. 회복 기간 동안 피부가 붉거나 따끔거릴 수 있고 나이 든 분들께는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면 베이킹소다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어요. 슈퍼마켓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면 충분하죠. 이 간단한 재료가 레이저처럼 피부톤을 밝게 하고 잡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단,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 세럼도 인기 있는 피부 관리법 중 하나예요.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밝게 하고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비타민C 세럼은 가격이 비싸고 보관도 까다로워요.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되니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반면 베이킹소다는 이런 복잡함 없이 피부톤을 밝게 하고 잡티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국 피부과 학회의 연구를 보면 야갈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6주 후 피부톤이 15% 밝아지고 잡티가 25% 줄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베이킹소다가 재료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자 66세 오영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오영자 씨는 비타민C 세럼을 몇 달 써보셨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계속 쓰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돈을 많이 썼는데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못 봤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오영자 씨에게 베이킹소다 세안을 추천드렸어요. 2주 뒤 그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럽고 잡티가 흐려졌어요. 이렇게 저렴한 방법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영자 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며 친구들에게도 이 비결을 공유하셨다고 해요. 베이킹소다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이유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강한 화학 성분이나 시술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시죠? 자, 이제 이 비결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베이킹소다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예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 주방에 있는 그 베이킹소다 한 꼬집이면 충분하답니다.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했고 그분들의 웃음과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이 비결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아침을 얼마나 밝게 만들어줄지 기대되시죠? 먼저 시작은 아주 쉬워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적셔주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모공이 열려서 베이킹소다가 더 잘 작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이 평소 쓰는 세안제에 베이킹소다를 한 꼬집, 그러니까 약 티스푼 정도를 섞어주세요. 손바닥에서 세안제와 베이킹소다를 잘 섞은 뒤 얼굴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보세요. 이 과정은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마치 사랑하는 손주 얼굴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마사지가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을 처음 5일 동안은 매일 저녁 실천해 보세요. 5일이 지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밝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주 2, 3회로 줄여서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80세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긴 나이에 뭘 해도 달라질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5일 동안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전화로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손주들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반드시 식용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베이킹소다요. 산업용 베이킹소다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작은 주의 사항만 지키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이 방법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안제를 고를 때도 너무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순한 비누나 폼 클렌저를 사용하면 베이킹소다와 더 잘 어울린답니다. 제 환자 74세 박영란 씨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박영란 씨는 얼굴의 잡티와 건조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화장을 해도 피부가 칙칙해 보여요 라며 한숨 쉬셨어요. 저는 그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며 5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뒤 박영란 씨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화장도 잘 받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있네요. 그 후로 박영란 씨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며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듯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이렇게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피부 타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방법의 주의사항과 피부 타입별 적합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베이킹소다 세안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되면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킹소다 세안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활용법을 이야기하듯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팁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과다 사용을 피하라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지만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죠. 하루 한 번 1분 이내로 마사지하는 게 딱 적당해요. 예를 들어 저는 환자들에게 베이킹소다를 손주 얼굴 쓰다듬듯 부드럽게 짧게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너무 오래 문지르거나 자주 하면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히가 중요하답니다. 제 환자 69세 황진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황진수 씨는 지성 피부 때문에 늘 번들거리는 얼굴이 고민이셨죠. 처음엔 베이킹소다를 하루 2번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살짝 건조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번 30초만 하라고 조언 드렸죠. 그 후로 황진수 씨는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다음으로 베이킹소다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새로운 피부관리법을 시작할 때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24시간 동안 기다려보세요.
따끔거리거나 붉어지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하셔도 좋아요. 작은 준비가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피부와 먼저 대화해보세요 라고 말하곤 해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죠. 피부 타입에 따라 베이킹소다 세안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세안 후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제거하며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지만 건성 피부는 수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간단한 바셀린이나 보습 크림이면 충분해요. 반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베이킹소다가 과도한 기름기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황진수 씨처럼 지성 피부로 고민하셨던 분들께 이 방법은 정말 보물 같죠. 한 달 뒤 황진수 씨는 이제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고 화장도 깔끔하게 돼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만약 베이킹소다 세안을 하다가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 빈도를 줄이거나 베이킹소다를 세안제에 섞는 양을 조금 더 적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티스푼 대신 2분의 1 티스푼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제 환자 73세 김영애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애 할머니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처음엔 베이킹소다 세안을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제 피부가 약해서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소량으로 시작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라고 조언 드렸죠. 2주 뒤 할머니가 전화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잡티도 옅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주 2회로 유지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이렇게 작은 주의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사용법에 더해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급 팁들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어떤 비결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빛나게 할지 다음 파트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베이킹소다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 비결을 실천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봐왔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이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베이킹소다 세안을 시작하면 처음 3에서 5일 안에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거칠던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얼굴 톤이 살짝 밝아지는 변화가 시작되죠. 일주일쯤 지나면 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잡티가 옅어지고 얕은 주름이 덜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미국 피부과 학회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야갈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4주 후 피부 수분이 25% 증가하고 주름 깊이가 15% 감소했다고 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느낄 실제 변화입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잡티가 흐려지면서 얼굴이 한결 생기 있어 보이는 거죠. 제 환자 75세 오미란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미란 할머니는 늘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베이킹소다 세안을 추천하며 5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탱탱해지고 친구들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봐요.
이 나이에 기분 좋을 수가 있네요. 할머니는 그 후로 동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의 힘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워요.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피부가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돕죠. 이 과정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아요. 피부가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 환자 70세 이숙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숙자 씨는 얼굴에 잡티 때문에 사진 찍기를 꺼리셨지만 베이킹소다 세안을 2주 실천한 뒤 전화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밝아지고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후로 이숙자 씨는 가족 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며 행복한 추억을 쌓으셨다고 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일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죠.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과의 시간, 심지어 혼자 거울을 볼 때도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직접 봐왔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비슷한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 기본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베이킹소다 세안에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더하면 피부가 더 빛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고급 비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 팁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 여러분, 베이킹소다 세안의 기본적인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급 팁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팁들은 간단하면서도 피부를 더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 같은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작은 추가 습관들이 환자들의 피부를 더 생기 있게 바꿔주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이 고급 팁들을 하나씩 들어보시죠. 이 비결들이 여러분의 아침 거울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팁은 베이킹소다에 꿀을 한 방울 섞는 거예요. 꿀은 천연 보습제로 피부에 깊은 수분을 더해줍니다.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준다면 꿀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죠. 사용법은 간단해요. 평소처럼 베이킹소다와 세안제를 섞은 뒤 꿀 한 방울을 추가해서 손바닥에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제 환자 83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건성 피부 때문에 늘 얼굴이 당기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저는 꿀과 베이킹소다를 섞어보라고 추천드렸어요. 2주 뒤 할아버지가 전화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피부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 간단한 팁 하나로 할아버지의 일상이 더 밝아졌어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드릴 팁은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추가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베이킹소다와 꿀이 만든 부드러운 피부를 더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소량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기름질 수 있거든요. 이 조합은 마치 피부에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제 환자 76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도한 뒤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졌어요. 친구들이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보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가족 모임에서 더 당당하게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팁은 일주일에 한 번 연한 녹차로 마무리 세안을 해보는 거예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베이킹소다 세안을 마친 뒤 미지근한 물에 녹차 티백을 우려낸 물로 얼굴을 살짝 헹궈주세요. 너무 진한 녹차는 피부에 색이 남을 수 있으니 연한 농도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은 피부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마치 피부에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는 듯한 효과가 있죠. 제 환자 70세 이영미 씨는 녹차 세안을 추가한 뒤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진 느낌이에요. 세안 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영미 씨는 이 습관 덕분에 피부톤이 더 고르게 변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마사지 시간을 2분으로 늘려보세요. 평소 30초에서 1분 정도 마사지 하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여유롭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보세요.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에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치 피부와 대화하듯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피부를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2세 최정희 할머니는 이 팁을 실천한 뒤 마사지하는 2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피부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며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듯 이 비결을 공유하셨다고 해요. 이 고급 팁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추가 습관이 피부를 더 빛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더해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건강은 세안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일상 속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다음 파트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 비결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베이킹소다 세안의 놀라운 효과와 고급 팁들을 이제 잘 아시겠죠? 하지만 피부 건강은 세안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피부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더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저는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을 더 빛나게 해줄 생활 습관들을 이야기하듯 나눠볼게요. 이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니 편안히 앉아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줄지 기대되시죠?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건 피부 건강의 기본이에요. 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가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물 한 잔은 피부에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제 환자 79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늘 피로해하고 피부가 칙칙하다고 느끼셨죠. 선생님, 뭘 해야 피부가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베이킹소다 세안과 함께 하루에 물 8잔을 마셔보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산책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물 한 잔의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죠. 두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오렌지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데 정말 좋아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죠. 복잡한 보충제 대신 아침에 오렌지 한 조각, 점심에 키위 반쪽을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를 안팎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2세 박정숙 씨는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기 시작한 뒤 피부가 더 맑아지고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박정숙 씨는 특히 키위를 좋아하시는데 키위 먹고 나면 피부가 빛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가 피부에 큰 선물을 준답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려요. 하루 15분 정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이 잘 돌면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더 잘 전달되죠. 이영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한 뒤 피부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 산책하니 몸도 가볍고 피부도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산책은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동네 친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 작은 움직임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에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도 더 깊어질 수 있죠. 명상이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간단한 습관이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5분,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조언드려요. 제 환자 74세 최영희 씨는 매일 저녁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최영희 씨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피부도 더 맑아진 느낌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이 피부와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는 거죠. 이 모든 습관은 어렵지 않아요.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 짧은 산책, 그리고 5분의 여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을 놀랍도록 바꿀 수 있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무리하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비결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